안녕하세요. 친절한 영양사입니다. 네, 이 시간에는 아토피 환자분들께 그리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저와 함께 지금 아토피와 싸우고 있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환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제가 지난번 영상에 사실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제가 이래서 아토피가 생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진물이 많이 날 때는 이렇게 해봤었어요.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과정을 말씀드리진 못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번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과 그 마지막 끝까지 제가 사실 사진을 원래 별로 찍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많이 찍어 놨었거든요. 그리고 좀 많이 좋아졌을 때는 그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좀 안 좋았을 때는 사진에 좀 남겨놨었거든요. 그런 사진들을 좀 다 보여드리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아토피 치료할 때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. 난 다 좋아진 줄 알았다. 근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? 왜 이럴까요? 많이 질문들을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원인과 원인에 따라서 그게 음식이냐 환경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도 그 기본 틀은 내 면역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본 베이스로 가겠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. 저는 어차피 아토피에 대한 천식에 대한 이 난치 질환에 대한 것들을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지금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? 내가 정말 좋아질까? 이렇게 저를 의심할 정도로 힘든 시기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터널을 딱 넘어오다 보니까 가면 되겠구나. 그래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휴대폰 보면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. 지금 이 공간이 저희 집이에요, 사실. 그런데 이 집에 이사를 왔을 때 그냥 여러 가지 공사들도 많이 했고 또 뭐 환경적인 부분에 크다 그렇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환경 제재를 써야 하고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게 뭐 이렇게 페인트 냄새가 나거나 그렇게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무뎌졌었던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2019년도에 많은 환자들 또 관리하고 전화 받고 뭐 사실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진짜 상담하느라고 입을 정말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. 쭉 한 1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이 집에 이사를 와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겨울에 보일러를 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좀 냄새 나는 것 같아. 뭐 화학적인 냄새 나는 것 같아. 근데 저는 냄새를 잘 맡지를 못했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입 주변에서 약간 붉은 기운들이 이렇게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각질도 생기고 근데 심하진 않았었어요.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을 만나고 약국에서 일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입 주변이 그렇다는 게 제가 예전에 아토피가 생겼을 때는 입 주변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. 이 볼이나 이 목이 굉장히 힘들었어서 그랬는데 이번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생기더라고요. 제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서 입안에 열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. 지금 열이 막 차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입안에 열이 찼는데 입 주변에 먼저 생기기 시작해서요. 좀 며칠 지켜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바로 영양제를 먹진 않았어요. 그런데
좀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. 이건 단순 알러지가 아니구나. 이제 아토피와 단순 알러지는 다 다르거든요. 피부 자체가 퍼석퍼석해지면서 벌써 쫙쫙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고 건조한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고 그러면서 진물이 조금씩 터지는 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.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. 가는 방법은 알지만 그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. 그래서 쭉 지켜보면서 영양소를 먹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. 바깥에 외부 활동을 좀 많이 안 하고 집을 이사 와서 또 집에서 할 일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또 상담도 집에서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집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한 이틀 정도를 집에 계속 있었던 날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진짜 확 안 좋아지면서 입에서 제가 느낌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게 혹시 집의 문제인가? 라고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리고도 이제 영양소를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은 진물도 좀 가라앉고요. 네, 나아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좀 나아지고 있어요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런데 이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제거를 할 수가 없었죠. 집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.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들을 겪고 있으면서 역시 나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영양소 복용도 아주 과하게 먹지는 않고요. 좀 그냥 적당히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위가 막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제가 이마가 엄청 넓은데 막 이마까지 다 올라오면서 막 목선까지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사실 아토피가 한번 딱 걸리고 나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확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었어요.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인 영양소요법을 시작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 때문일까 하고 반신반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아니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. 그리고 환자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약국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었고요. 또 아토피 전문 약사라는데 아토피 한다면서 왜 저 사람 왜 저래? 그런 소리도 사실 듣기가 겁이 났었습니다. 그래서 전 집에서 상담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해서요. 어느 날부터 제 친구가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예전에 아토피가 있었고 그 친구도 제가 치료를 해줬거든요. 아무래도 너네 집이 확실한 것 같으니 잠은 우리 집에서 그냥 와서 잤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렇게까지 불편을 주고 저도 불편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한 2주, 3주 정도를 그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.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그 다음날 일하고 말하고 이러면 또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간들이었죠. 그러면서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 가까운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매일매일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산책하고 밖에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조금씩은 나아진다고 판단이 돼서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. 사실 한 2달 정도 돼서 많이 좋아져서 어느 날 그날 약국에서 이제 상담하는 환자분들 되게 많은 날이었거든요. 근데 마지막 환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얼굴에 열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너무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. 히터가 돌아가는 공간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아무래도 상담을 드린다는 게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하신 분들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다들 심각하고 정말 좀 진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. 근데 마지막쯤 됐는데 얼굴에 막 달아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았거든요. 첫 아침은. 근데 저녁 시간쯤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찢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겁이 덜컥 나면서
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저는 사실 제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저는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. 마스트 검사만 한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에는 알러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해보지 않은 상태였어요. 사실 비용도 좀 고가였고 저랑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거죠. 그런데 그날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그 검사를 하는 병원이 군산에 있어요. 그래서 군산에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. 어떡해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집에 와서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이 정말 다 터져버렸어요. 그러니까 진물이 그 비 맞는 것처럼 줄줄줄 쏟아지더라고요. 제가 그날 마음 심정이 어땠냐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? 갑자기 자신 없음이 밀려오더라고요. 많은 환자분들을 사실 만났기 때문에 됩니다. 조금만 가주시면 되세요.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.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는 이론적으로 제가 무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이 그렇게 변하니까 갑자기 좀 자신감이 상실이 되고 쭉 안 좋아졌던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얼굴이 다 뒤집어진 상태를 직면을 하니까 좀 우울증 같은 좀 마음에 심신세약이 오더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. 그래서 용량도 늘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영양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집안도 계속 환기시키기 위해서 백아웃이라고 하는 보일러 올리고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그때부터는 정말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전에는 처음엔 심하지 않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많이 나빠졌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증상이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산을 탈 때 항상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. 산들은 보통 능선을 있는 산들이 많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그 반복 속에서도 내리막길, 오르막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호전 속에서 많이 좋아졌죠. 그리고 외국을 중간에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이태리를 갔었는데 이태리 그때 당시 코로나가 그때는 이태리가 깨끗한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비상 상태였는데 어쨌든 갔는데 거기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제가 좋아지고 물론 또 해외 나가니까 기분도 좋고 탈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.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음식도 그렇게 가리고 잘 못 먹었던 음식. 저 사실 밀가루, 우유, 뭐 계란, 보리 뭐 이 정도 감자 이 정도 알러지 있거든요. 감자는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. 근데 이런 알러지 있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지만 많이 제한하고 있었고요. 근데 가서 사실 다 먹었는데도 좋아지더라고요. 그랬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도 또 다시 호전되는 방향을 쭉 가고 있었어요. 목도 되게 심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지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은 언제 좋아졌는지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은 그냥 확 좋아졌고 왜냐면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아토피가 있었을 때 목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목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은 어느 순간 확 좋아지는 그래서 언젠지도 모르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는 날까지 지금 한 두어 달 전부터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그래서 영상도 편하게 찍을 수 있고 오늘도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. 얼굴에 당김도 없고 그 전에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좋은 날 하루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막 여러 편을 많이 찍어야 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안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지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런 계기를 겪으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거 그리고 얼마나 유해한지 그리고 또 제 몸을 너무나 이렇게 혹사시키고 살아왔던 거에 대한 반성도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부분들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혹시 좀 낙담하고 힘드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축적된 상태라는 거 그리고
지금도 아침에 카톡이 와요.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? 이렇게 제가 힘 드리는 메시지를 보내드리죠. 오늘은 그럴 수 있습니다. 어떤 알러지 원이 나를 오늘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고, 그리고 또 내일은 모레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희망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 얘기도 많이 드리거든요.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환우 여러분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알러지 검사가 어떤 것이고, 그리고 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제 영상에서 재생 목록에서 아토피 편과 아토피와 면역 편을 꼭 보시고요. 그리고 아토피 치료 사례는 사실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고, 시간이 없으시면 못 보시더라도 아토피와 면역 편,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토피 천식에 관한 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게 한 5편 정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그 부분을 꼭 보신 다음에 저랑 좀 노력해서 이걸 좀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.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이 영양소에 대한 연구나 공부는요, 사실 저는 확신한다는 표현을 쓰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, 노력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제 자신의 몸에서도 그랬고 많은 환자분들 보면서 겪었습니다. 그런데 중간중간 그 오르락내리락의 그 고비를 못 넘으시면 사실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르막길이구나, 지금 내리막길이구나, 가면 되겠지라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가주시는 모습, 그 모습으로 사실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제 사진을 셀카를 하나 찍어 놨거든요.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제 사진을 쭉 보시면서 처음부터 좋아지는 게 쭉 좋아지거나 쭉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도 나빠졌다가도 결국은 어느 시간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면 그냥 확 좋아지는 계기가 시간이 또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진짜 아토피 환우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